안녕하세요. 오토리오 박기동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신형 EV6를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 조만간 이제 그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그 환경부 인증받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미 생산은 해놨는데 출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마 며칠 내로 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계획인데요.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꽤 출시가 많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EV3가 있죠.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도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꽤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사실 저는 제 입장은 전기차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주춤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전기차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번에 드디어 저도 이제 그냥 전기차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거고요. 그런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EV3도 있고 또 캐스퍼 일렉트릭도 있는데 왜 굳이 완전 신차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된 EV6를 선택했느냐,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지금 타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코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 차를 타시기로 하셔서 그분에게 이 차를 넘기고 저는 이제 EV6로 넘어갈 계획인데요. 사실 국내에서 실제로 차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현대와 기아가 정말 편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보를 갖고 있지만 그 차도 사실 뭐 진짜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타고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현대 기아만한 게 사실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현대랑 기아를 실제로 운전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현대와 기아 차를 좋아하게 되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이 차의 뭐 하드웨어라든가 뭐 내구성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단 좀 떠나서 정말 차를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편리한 기능들, 그 부분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차로 유지 기능이에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고도 차로 유지만 따로 켤 수 있는 이 버튼, 이 기능, 이거 저는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에 들어오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가 연동이 돼 있으면 사실 뭐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보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는. 그렇게 봤을 때 고속도로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 차로 유지 버튼을 따로 켜가지고 차로 유지를 해주는 이 기능이 저는 진짜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내에서도 이 차 이거 거의 차에 타면 자동으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 차로 유지만 따로 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차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대하고 기아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이제 볼보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그 평상시에 자주 타는 차로는 볼보보다는 현대가 훨씬 더 편리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음악 듣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차에서 음악 듣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다 보면 이렇게 속도 경고라든가 아니면 뭐 방향을 지금 뭐 몇백 미터에서 좌회전 해야 됩니다. 그런 안내 멘트가 나올 때 이게 소리를, 음악 소리를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음악 소리를 줄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음악 소리를 줄이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굳이 음악 소리를 줄이면 그거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 안에 여기 볼륨 조절하는, 음성 안내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그렇죠. 요걸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을 눌러 놓으면
그러면 내비게이션 멘트를 할 때 내비게이션 안내가 우선이니까 음악을 듣고 있던 그 음악 볼륨을 줄이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을 선택을 안 한 상황에서는 음악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안내가 그냥 음악 소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와요. 그러면 음악 볼륨을 아주 막 크게 올려놓은 상황에서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작게 잘 안 들릴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면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백 미터에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운전에 음악 들으면서 갖고 있는데 옆 사람이 야, 이번에 빠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내 음성 자체가 음악을 듣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을 꺼놓는데 아니 그럼 그거 그냥 꺼놓으면 되지 그게 기능이 있는 게 뭐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안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꺼놓으면 음악을 듣는데 방해를 안 받는 수준에서 안내도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음악을 집중해서 듣겠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다 끄는 수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다 꺼버려 가지고 음악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안내를 켜놓게 되면 음악 소리를 안내가 나올 때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옵션이 더 있는 거죠. 음악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방식이니까 요거 그런 데다가 그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기능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현대랑 기아에 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편하고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차랑 기아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버스 전용차로 있잖아요. 이 버스 전용차로를 내가 지금 이용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하면 안 되는지 그거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주말에는 사실 거의 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주말에도 저녁에 뭐 9시인가 10시인가 9시인지 10시인지 저도 계속 헷갈리거든요. 9시죠 아마. 9시가 넘어가면 이용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뭐 24시간 안 되는 경우들도 또 있고 이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 아예 띄워줘요. 지금 이용 불가라고 띄워주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지금은 당연히 주말이니까 그 버스 전용차로 이용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9시가 넘어가지고 이용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용 가능이라고 또 떠요. 지금 이용해도 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엄청 편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를 그 기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비게이션에 표시를 해주니까 이것도 진짜 편하고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서울 쪽으로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주간에도 버스 전용차로 쓰거나 못 쓰거나 그게 구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주말에도 지방 갈 때 이럴 때는 이게 어디서부터 되는지 이거 헷갈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잘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이거 정말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무슨 뭐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는 요즘 이제 수입차들도 그런 기능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현재 이 고속도로가 정해놓은 속도 제한에 딱 맞춰 놓으면 자기가 고속도로가 이 도로에서 저 도로 바뀔 때 최고 속도를 자동으로 지가 바꿔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 편리하긴 한데 이거는 뭐 제가 가끔 이거를 오버하거나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편하다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별개로 차로 유지해주는 이 기능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을 꺼버리고 음악을 듣는 상태에서 방해받지 않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능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이 기능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처럼 운전을 정말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현대랑 기아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물론 이제 차 자체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점들 때문에라도 현대랑 기아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쪽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거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수입차 브랜드 이거 완전 고급차 아니면 잘 없는 기능인데 워크인 디바이스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현대 기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적용해주고 있어서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실제로 매일매일 타는 차로는 현대랑 기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모든 브랜드의 차들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라도 현대랑 기아를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EV6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EV3도 사실 저는 진짜 마음에 들고요. 캐스퍼 EV도 사실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EV6를 선택을 했느냐? 상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는 전기차로 가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빨리 전기차로 가는 게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제가 탈 때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욕심이 많아 가지고 퍼포먼스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사륜구동의 안정성도 좀 느끼고 싶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 가솔린보다 훨씬 싸잖아요. 물론 이제 이륜하고 사륜하고 전비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환경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륜을 선택하는 게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건 사실이죠. 적은 차이긴 하지만 이륜 구동이 친환경적인 건 사실이긴 한데 아무래도 사륜 구동이 퍼포먼스 면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뭐 한겨울에 탈 때도 훨씬 더 안정성 이런 면에서도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사륜 구동을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EV3가 디자인도 훨씬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EV3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뭐 HDA2도 적용돼 있고 또 차로 유지 보조도 LFA2도 적용돼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돼 있고 또 심지어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까지도 다 적용돼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EV6나 EV3가 그런 어떤 편의 장비나 기능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만 사륜 구동이 없다는 거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EV3는 아무래도 좀 더 박시한 스타일이어서 활용성에 좀 더 포커싱을 한 반면에 EV6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즐기는 그런 차로 타기에 괜찮다라는 생각. 그러면서도 사실 공간도 괜찮고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EV6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캐스퍼 일렉트릭도 사실 진짜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한 욕심 때문에 EV6 사륜구동을 선택을 한 건데 정말 그 데일리로 좀 활용 면에서 따지고 본다면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EV3가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저는 EV6를 선택을 한 거다.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퍼포먼스와 사륜구동이다. 그리고 또 스타일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EV6 GT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그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EV6 GT가 처음 출시가 될 때 그것도 이제 계약을 넣었다가 다행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히도 그때 보조금이 떨어지는 바람에 EV6 GT를 구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EV6 GT도 타보고 또 아이오닉 5N도 타보고 했을 때 그 차는 막 궁극적인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정말 매력적인 차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용도로 타기에는 좀 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EV6의 사륜구동만 하더라도 제로백이 거의 5초 전후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 진짜 강력한 거거든요. 일상적인 용도에서 쓸 때 내가 가끔씩 강력한 성능을 즐기기에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EV6 사륜구동 정도만 하더라도 퍼포먼스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EV6 사륜구동의 GT 라인을 선택을 한 거죠. GT 라인을 선택한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GT 라인 전용 컬러도 있고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앞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GT 라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EV6 제 차가 나오면 그때 그 차도 소개해 드리면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EV6가 그 신형 말고 재고분 할인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할인받고 재고를 안 사고 또 신형을 산 이유, 이런 부분들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차가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마침 이제 이동할 길이 있어서 이동하면서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 간단하게 좀 전해 드렸는데, 저는 확고해요. 저는 이제 워낙 뭐 벤츠도 BMW도 뭐 심지어는 포르쉐도 뭐 다양한 슈퍼카들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도로 차를 타기에 현대나 기아가 얼마나 편리하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하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뭐 또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벤츠나 BMW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아쉬운 점들이 많겠지만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보고 국내라는 주행 환경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참 웬만하면 그냥 현대나 기아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고쳤으면 좋겠는 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스마트 트렁크 저거 3초 기다리는 거 저거 진짜 불편해요. 킥 타입으로 빨리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 차로 유지 선택하는 이 버튼 있죠. 이거를 좀 디폴트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면 좋겠어요. 원래 쓰고 있었다가 시동을 끄고 다음에 타면 원래 쓰고 있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세팅을 유지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그냥 켜지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거 이제 결국은 선택하는 기능인 거죠. 디폴트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전에 탔던 그 세팅을 유지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필요할 때는 끌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이거 저 같은 경우에 타면 자동으로 이걸 눌러야 되거든요. 항상 거의 시동을 걸면 거의 자동으로 이걸 누른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한 거지. 기왕이면 디폴트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디폴트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개선점들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EV6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거 그 과속 경고할 때 거의 대부분 다른 차들은 과속 경고를 켜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속도가 60km 제한이다 그러면 61km만 돼도 바로 경고음이 띵띵띵 울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 기아는 이게 제한 속도가 60이다 그러면 한 61, 2, 3 정도까지 갈 때는 이게 노란색으로 경고가 뜨고 그 이상 넘어가야만 이게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마진이 있잖아요. 그 카메라의 마진, 그 다음에 차의 속도의 마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은 유예를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여기 언제부턴가 이게 적용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100km로 가다가 한 100km, 101, 102, 103 정도까지는 굳이 땡땡땡까지는 울리지 않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현대랑 기아가 정말 편리하게 신경 써서 해놓은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저는 좀 마음이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죠. 네.